여정 씨 말대로 스웨덴은요, 이 아빠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정말 일찍이 확립을 했는데요. 1974년에 벌써 세계 최초로 부모 공동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출산율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왜냐면 아빠가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시간적이라든가 그런 개념을 국가가 나서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내가 몰라도 스스로 알아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확립화된 그런 체계인 거죠. 그러니까요. 출산율이 무려 1.89%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럼요. 아니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아는데요. 예. 또 이게 자꾸 어깨가. 오늘 힘껏 올리셔도 네.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네. 출산율이 정말 이제 심각해서 거의 OECD 국가 거의 최저 수준이잖아요. 근데 예. 방금 얘기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영화나 무슨 드라마 또는 뭐 이런 그 스웨덴 쪽을 다룬 이런 데 보면은 뭐가 많이 보이냐면 왜 유모차 이렇게 끌고 다니는 아빠들 네. 한 손엔 커피 아유. 그것도 라떼 라떼. 그래가지고 그 라떼 파파 뭐 이런 말도 막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실제 그런 어떤 그 자료를 보면은 그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거의 한 300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300분이면 몇 시간이야? 한 5시간? 5시간이요. 네. 하루에? 그런 정도를 아이와 보내는 일주일이 일주일이 아니죠? 아니고요. 하루예요? 하루에. 5시간? 예. 우리나라는 몇 분인 줄 아세요? 몇 분이래요? 6분. 아이고, 짧다. 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아까 얘기한 뭐 북한이나 뭐 마찬가지로 이게 이 아빠들의 자세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그렇죠. 인식이 변해야 된다. 맞아요. 도 있지만 네.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제도가 중요하죠. 예. 근데 북한에도 그러니까 남자 육아휴직은 없지만 여자 육아휴직은 있어요. 근데 뭐 있어서 뭐예요? 실제로 쓰지를 못하는데. 그렇죠. 네, 육아휴직 같은 거는 북한 사회에서는 사치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여자는 쓸 수 있어요. 예. 이제 180일, 6개월 정도 이제 네. 그 출근한 것처럼 이제 그 수당을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각 성시마다 다 제도가 달라요. 그래서 성시? 그 이제 성도마다, 성하고 성마다. 네, 예. 이제 시하고 그 지역마다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짧게는 뭐 17일 아빠가? 짧게는 7일. 네, 아빠가 이제 도입은 이미 육아휴직을 됐네요, 그러면? 그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 예. 이제 짧게는 7일, 짧게. 길게는 30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케어를 해주는 거죠. 와이프 예. 케어할 시간은 줄게. 예. 근데 아이랑 뭐 같이 이제 뭔가를 하는 거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제가 여행으로 잠깐 외국에 나가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있잖아요. 애가 만약에 예방주사를 맞는다. 그러면은 가서 굳이 아빠가 없어도 예방주사 맞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저는 인식을 그렇게 했는데 그 나라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부모가 같이 가서 예방접종 해야 된다라고 그 나라 하루를 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우리랑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구나. 선진국이죠. 네,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뭐 북한에서 아직 남자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아유, 없는 그럼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하루 쉬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 또 법적으로 그런 제도는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상태고. 근데 뭐 소장님은 물론 한국 토백이시지만 예, 육아휴직 한국도 많이 바뀌는 추세잖아요. 점점 더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은 경험상 어떠셨어요? 육아휴직 잘 활용하셨어요? 저는 좀 아쉽게도 예. 지금 우리나라 이 제도가 이제 뭐냐면 미취학 전에는 남성이 그러니까 아빠가 그 육아휴직을 하면 한 1년 정도 그걸 보장해 주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그 시기는 저는 워낙 이제 열심히 일할 때고 또 이제 제가 일하던 직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건 조금 어려웠어요. 책임적인 또 대신- 직위 계시니까. 그 대신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100%다 아주 적극권장했죠. 쉬어라. 또 이렇게 사람이 멋있어.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뭔가 오늘 왜 이렇게 나오네요. 달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친절해? 침대를 눈치 보느라 못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좋은 직장이라는 게 월급 많이 주고 뭐 네. 여러 복지제도 많고 그럴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제도를 눈치 보지 않게. 예. 근데 저는 안 하면서 예. 너는 해라 이러면 혹시라도 부담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더욱 더 아예 강하게. 그래서 제가 있던 곳은 육아휴직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네. 눈치 보지 않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정작 저는 못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한 번도 못 쉬었어요? 네. 그 대신 뭐 이제 뭐 아이 나오면 뭐 얼마 쉴 수 있고 이런 또 나름의 장치가 있으니까 예. 짧게. 그러면 저 혹시 사모님이 되게 왜 당신은 남들이 다 쓰는 육아휴직 제도를 뭐 당신 애국자야? 분명히 이러셨을 것 같은데. 그때가 위험했어요. 예, 위험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한 번도 못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전에는 나는 바깥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예. 였다가 이제 아이 태어났고 와이프가 이제 아이 이렇게 기르면서 이제 좀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빠의 역할에 대한 게 점점 요구가 늘어났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갈등도 좀 있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러다간 나도 불행해지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서 잘 살려면 예.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 나중에 얘기지만 제가 결국은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큰 용단을 내리신 거네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애가 이제 6살이 되고 있는데 예. 5살 때 모습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예.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 한 거죠. 아이의 이 5살은 다시 오지 않는다. 않는다. 아우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돈 버는 거 아닌데. 그렇죠. 뭐 어디 가서는 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정작 가족은 내 흔적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좀 깨달은 바가 너무 있어서 공감이 되는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던 일을 좀 그만두고 한 달 정도 아이하고 같이 해서 가족 여행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저도 직장까지 반성해야겠어요. 그만두시고 네.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지금 반성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짐 싸러 갈 거예요. 어디로 가시게? 짐 싸가지고 가자 얘들아. 지금 12살이 다시 안 오잖아. 가자 이러고. 아니 자꾸 집 나가는 얘기하고 어디 간다 그러니까 저는 같이 가야 돼가지고요. 네. 정말 대단하신 용단을 내리신 윤상숙 소장님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쳐드립시다. 네. 박수는 못 받아보셨죠? 사모님께. 네, 그래도 이제 사모님께는 당연한 일이니까. 근데 예.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간 말일 때하고 네. 정작 그게 내 일이 됐을 때 느낌이 달랐는데 뭐냐면 처자식을 놔두고 네. 이런 말 살면서 몇 번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정말 처와 자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자식을 두고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말이 되냐. 주변에서 막 그런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와이프도 얼마나 힘들고 나름 그랬는지 제가 나 그럼 좀 직장을 쉴게 라고 하는데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시기 이번 좀 기회에 초월할 한번 때. 이번 예. 기회에 쉬고 좀 다시 새롭게 출발해도 되니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돌이켜보면 그때 만약에 저는 저대로 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게 쭉 흘러보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완전 것 같아요. 후회하는 삶이 네. 될 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도 그러겠죠. 어느 날 일찍 퇴근하면 아빠 우리 집에 웬일이야? 뭐 이런 얘기. 아니 우리 실제로 집에 웬일이야. 아빠 왜냐면- 얼굴 며칠 만에 처음 보네. 막 그런 거잖아요. 애가 잘 때 출근하고 맞아요. 애 잘 때 퇴근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저를 눈뜬 채로 보는 건 주말에 잠깐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찍 들어와 봐요. 그럼 예. 아빠 우리 집에 웬일이야?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 실제로 유치원에서 아기들도 같이 이제 막 얘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얘기를 나눈대요. 예. 그러면은 맞아 아빠들은 바빠. 아빠들은 바빠. 애들끼리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기들이 다 안다면서. 공식 용어네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수록 아이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능력이 정말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빠와 독서나 여행 등의 시간을 함께 보낸 아이들은요, IQ가 그렇지 못한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보다 엄청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근데 나 그런 거 알아. 다 알아. 안다고 하는데 정말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한 아빠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북한 아빠들 같은 경우는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는 주로 뭐 숨바꼭질 그 다음에 말 태우고 뭐 이렇게 뭐 커튼 뒤에 숨고 예. 뭐 이런 걸로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곤조곤 이게 뭐 책을 읽어주거나 읽어주는 것도 이런 좋고. 거보다 예. 우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깔깔깔 웃으면서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런 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예. 주로 그렇게 아빠들이 놀아주더라고요. 예, 액션이 취해지는 놀이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신체 놀이가 훨씬 이제 오감 발달에 좋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저는 막 애를 막 거꾸로 이렇게 해주고 맞아요. 거꾸로도 해주고 그런 걸 정말 좋아해요. 애기들이. 한 바퀴 돌려주고 막 그러면은 그냥 막 숨 넘어가듯이 깔깔깔깔 웃죠. 맞습니다. 네. 정말 이런 신체놀이 활동들은 그 아이가 그 나이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1살에서 3살까지 영유아기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체놀이가 가장 좋고요. 또 3살에서 7살까지의 시기에는 아빠와 함께 하는 정말 야외 활동 같은 게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사실 뭐 캠핑이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도 그냥 애 손목 잡고 나와서 골목길에 있는 그런 매대 있잖아요. 거기서 막대사탕 하나 사주면서 아빠와 같이 손잡고 다니는 것도 그게 활동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애하고 되게 잘 놀았어요. 예. 아무튼 저는 제가 막 놀이도 개발해갖고 그때 즉흥적으로 막 그랬는데 제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어떻게 놀아야 될지 잘 몰라하는. 그렇죠. 몰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네. 뭐예요? 아빠 놀이 백과사전. 처음 보는데요. 네, 저도 처음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면 좋을지를 아까 그 좀 막 엉금엉금 길 때, 그쵸. 그 시절 애기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장아장 걸을 때, 예. 그리고 막 뛰어다닐 때, 그런 어떤 아이들 발달 상황에 맞게 놀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사진하고 함께 쭉 그래요? 만들어 온 책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보면서 정말 좋은 책이다 이 느낌보다는 예. 아니 오죽하면 이런 책이 나와야 될 정도일까. 우선 제가 놀이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여기 소개된 것 중에 뭐도 있냐면 네. 그 파리마왕 놀이도 있어요. 파리마왕이요? 이 놀이는 언제 하는 놀이냐면 아빠가 피곤할 때 하는 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아빠가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요. 피곤하니까 누워 있으면 애가 아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냥 누워 있으면 애가 힘들어도 이거 놀이로 바꾼 거야. 뭐냐면 아빠는 파리마왕이야. 그래서 너가 가까이 오면 그때 확 잡아먹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계속 누워있다 애가 그처럼 에이 하고 이러고 한 번 좀 싱겁죠. 근데 그런 것도 소개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해볼 거는 정말 간단한 건데 좋습니다. 수건 꼬리 잡기. 수건 꼬리 잡기. 우선 이게 뭐냐면 수건 꼬리니까 예. 요거 하나 잡아보시고 네. 설명드려볼게요. 예. 요 바지 뒤춤으로 얘를 이렇게 누면 꼬리 같네요? 꼬리잖아 꼬리. 그럼 이제 애한테 꼬리 잡아봐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끼리 이렇게 놀던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네. 엄마 아빠가 같이 해도 좋고. 야. 그래서 나도 이제 집에서 그랬는데 근데 이 놀이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조용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면 안 돼. 살짝 잡혀줘야 된다. 어느 순간 잡혀주지 않으면 애가 좌절감을 맛볼 거 아니야. 아빠가 저기 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막 도망 다니다가 그러면 이게 실제로 아이도 이 신체 발달에도 그게 있고 그럼요. 또 애들은 그 꼬리를 자기 딱 잡아채잖아요. 성취감.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잡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죽어라 뛰면 안 돼요.
죽어라 뛰면 안 것 돼. 같은 척. 벌써 쫓아왔어? 연기를 해야 돼. 예. 연기를 해야 돼. 만약에 네. 이렇게 놀면 안 돼요. 예. 이 무뚝뚝한 아빠들 예. 이제 막 가다가 이제 잡아봐요. 야 잡았다. 다시 해. 이러면 이상하죠. 가면 안 돼. 그런데 다시 해도 뭐야? 에이 잡혔어? 기분 나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같이 등에 글씨 쓰고 글씨 맞춰. 쓰는 건 지금도 하죠. 요거는 이제 애가 예. 글씨를 이제 어느 정도 예, 아는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제일 많이 그죠? 쓰는 게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써봐요. 네, 바보. 아, 말하면 안 뭐라고? 되지? 여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네, 저도 제가 이번에 해보세요. 예. 제가 이렇게 뭐 한문 쓰셨어요 지금? 너무 길어요? 저는 굉장히 우리 아들한테 그 막 사랑해 이런 거를 이렇게 놀이할 때는 그렇게 안 써요. 바보, 똥강아지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런 걸 맞히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바보, 멍청이, 똥강아지 이런 걸 좀 많이 써요. 이런 거 할 때 네. 너무 어려운 말을 써갖고 그죠. 아이에게 좌절감을 주면 안 돼. 놀이의 핵심은요. 애가 맞힐 수 있는 수준으로. 맞아요. 진짜 고기 누나 이런 네, 거 쓰는 네. 정도로. 거기다가 만약에 무슨 고사성어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네. 정말 쉬운 거. 네, 근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아이에게 어떤 감각을 깨우고 맞아요. 또 이제 글씨 이런 거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애한테도 써보라고 하고 그쵸, 이렇게 그쵸. 상호작용하는 서로. 거. 네.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아, 그렇군요. 두루두루 담겼어요. 아, 근데 네. 진짜 오늘 재밌는 거 배웠어요. 저 집에 가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이거 수건 꼬리 잡기 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씨 쓰는 거. 저는 그 집에서 제일 많이 노는 게 그리고 그 119 놀이를 좀 많이 놀아요. 네, 119는 또 뭐예요? 심폐소생술하는 거 있잖아요. 심폐소생술하면 그 너무 좋아요. 내가 편하거든요. 내가 쓰러져, 엄마 아파 하고 쓰러지면은 애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요. 오. 그 내가 이제 좀 쉬었다 할 때쯤 깨나면 돼요. 거의 이거는 엄마 버전 파리만 가만히 이러거든요. 네, 심폐소생술하고 네, 그래요. 전 이게 지금 수건 있으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이거 눈 가리고 그거 진짜 많이 해요. 이렇게 네. 잡기 하는 거. 네. 아, 전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그걸 진짜 저희는 애 2명이어가지고 제가 눈 가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너무 깊숙한데 숨으면 안 돼. 애가 울어요. 못 찾겠다고 속상해서 우니까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고 그렇죠. 뭐 너무 속상해하면은 못 찾으면 박수 쳐주고 뭐 이런 거 진짜 재밌어요. 저도 재밌더라고요. 수공 갖고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갖고 애한테 그 집에 있는 뭐 이제 뭐랄까 맞아도 괜찮을 만한 예. 거 던지기 하면 이걸로 이제 받기. 오. 그러니까 야. 사실은 수건 하나 갖고도 놀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참 이런 놀이들이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이걸 찍고 있잖아요. 이런 영상은 특히 뭐 한국에는 이미 이런 책도 나와 있고 매체에서도 뭐 TV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정말 이 방송은 북한에 계시는 아빠들이 또 엄마들도 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뭐 아무개 아버지 이런 게 있습니다. 좀 해보시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그런 개념 없잖아요. 북한 아빠들이. 북한에는 뭐 없죠. 아빠는 권위적이고 명령하고 억누르고 애가 뭐를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예. 하자 뭐 해야지 아니고 해라 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빠들이 주로.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놀이 뭐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북한에 계시는 또 한국으로 오신 북한 남성분들이 많이 우리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국은 학교에서 이게 아빠랑 같이 가는 아빠만 같이 가는 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예전에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게 있으면서 막 학교에서나 어디 캠프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빠 어디 가라는 제목을 달아서 아빠들이랑 아이들이랑 이제 따로 뭐 하루씩 여행을 가는데 예. 근데 지금 많이 사실 한국도 좋아졌지 아빠들이 애들이랑 친해지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는 그랬어요. 아유, 그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아빠하고 애들을 보내고 그리고 아유, 누구 집 아빠는 뭐 소도살장에 끌려가는 표정이네. 이런 식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랑 놀아주거나 예. 친해지는 게 아빠들이 힘든 것 같아요. 네. 이런 책
백과사전 못지않게 이제 아빠 교육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다닐 때. 아빠와 엄마의 이제 공동 육아. 예. 이거는 이제 책임이고 의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한국은 어렸을 그게 때부터. 있어요. 아빠 그 육아 프로그램이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 같은데 네. 그런데 아빠만 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소장님, 한국도 옛날엔 북한하고 되게 비슷한 양상을 띄었잖아요. 이런 문화 차이, 그렇죠. 양육의 차이, 이런 질에서도. 네, 근데 지금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은 격차가 많이 느껴지세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북한에서의 그 가정 내 아빠 어떤 그 가부장적인 모습은 네. 사실 여기 남한에서도 이미 있었던 그러고 그런 기억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이 시대가 변하면서 최근에 이 남한 사회에서의 이 아빠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가부장적인 문화도 많이 약해지고 그래서 뭐 공동육아 얘기도 나오고 뭐 일가정 양립 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그냥 어림으로는 북한의 어떤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의 한 30년 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30년이면 그럼 격차가 느껴지시는 거죠? 약간의 그런 이제 남성 중심의 이런 문화나 인식이. 근데 이제 그게 한국, 이 남한 사회도 그렇게 서서히 변해왔듯이 아마 북한에서도 조금씩 이제 바뀌지 않을까. 네. 요즘 또 북한의 젊은 세대의 부모들은 좀 이전 세대하고 또 역시 조금 차이가 지잖아요, 벌써.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북한도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아마 그 여러 가지 계기로 좀 변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예, 기대를 해야죠. 네. 어떠세요, 려정 씨는? 이렇게 육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그 다 개개인 차이잖아요. 예, 어쨌든 이제 부모의 역할에 관련돼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꼭 뭐 이제 같이 키워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자연스럽게 좀 스며드는 게 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애기들도 이제 자라면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배워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빠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주제 나눠봤습니다. 아빠의 역할이 육아에서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이야기 하시면서. 당장 짐을 싸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12살, 9살이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당장 짐을 싸서 네. 놀러 가겠습니다. 놀러 가겠습니다. 네, 그만큼 아이가 그 시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시기에 따라서 부모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를 또 한번 느꼈습니다. 려정 씨는요? 저는 소장님께 배운 그 예. 신체 놀이를 예. 집에 가서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돼요. 생각을 해보니까 신체 놀이를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다 빠졌던 것 같아서 예. 네, 잘 배워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 보시게 될 북한의 아빠 분들도 오늘 영상 한 번씩 다 직접 몸소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육아 배움터 우리 복덩이 다음 시간에는요 대화법과 훈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건 뭐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소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방송을 해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